안녕하세요. 저는 에티버스의 서호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아마존 베드락과 그리고 MCP로 진화하는 AI 기술의 게임 체인저라는 내용으로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이 세션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AI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세션 제목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 있고 똑똑한 박모 군한테, 참고로 옆에 보시면은 박모 군의 대표 프로필인 강아지 인형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요게 너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하여튼 이 박모 군한테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냐고 제 고민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모 군이 좀 지어준 제목인데, 세션 제목인데 AWS에서 MCP 활용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제목과 많이 비슷했어요. 근데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제목이 없을까라고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봤더니 AI가 준 이 제목들이 한 열 몇 개가 됐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굉장히 좀 보면은 굉장히 놀랍죠. 제가 선택한 제목 외에도 AWS의 MCP 불가능을 재정의하다, AWS에서 MCP 한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법칙 등등 굉장히 놀라운 제목을 줘서 창의력에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저희 회사 박모근이 너무 초라해 주니까 사실은 이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해준 것도 박모근이 이 프롬프팅을 잘해가지고 이 제목을 정해준 거니까 나름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선 베드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이란 AI 생성형 기술 혁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맞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네 가지 분류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요거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이걸 통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굉장히 고성능, 고효율, 저비용의 생성형 AI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제공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적인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 베드락이 지원하는 주요 모델들인데요. 보시면은 웬만한 거 많이 있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있고 또 라마도 보이네요. 그리고 엔트로피의 클라우드도 보이고 그리고 딥시크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 LG CNS의 엑사원을 제공하는 거 보고서 솔직히 좀 자랑스럽긴 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 이렇게 아마존의 베드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주 질문 듣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의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아마존 Q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존 Q라는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그 채팅 어시스턴스 행동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채팅 어시스턴스 도우미 역할이라는 거는 챗봇 형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또는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들, 예를 들면은 코딩을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S 코드를 사용한다거나 VS 코드에 직접적으로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해서 코딩을 짜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MS 오피스 365에도 플러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 즉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에 있는 베드락은 단순히 도우미 역할만 한다기보다는 이런 통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액세스를 통해서 어떤 저희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API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AI 서비스 중에 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든지 그리고 AWS 트레니움, 이러한 서비스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바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인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요즘 굉장히 핫한 기술이죠. MCP,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은 작년 11월에 공식 출시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기보다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MCP 클라이언트, 즉 AI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MCP 서버를 통해서 외부의 자원들이나 모델들한테 접근하는 이 방식을 재정의 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방식에 있어서 이 MCP 프로토콜이라는 표준을 사용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표현을 보시면은 모든 외부 데이터 소스, 모델 등등 상호작용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MCP가 소개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AI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들이 각자 개별적인 방법으로 개별적인 API나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모델들이나 외부 리소스한테 접근했던 것이 바로 MCP 이전의 세상입니다. 반면 이제 MCP가 소개되고 난 후에는 바로 이 MCP 서버를 통해서 AI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든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 연결이나 이 정보 전달이나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상호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면은 MCP 서버가 이제 중간에 하나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이제 아키텍처적인 그림인데, 이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처음에 아키텍처의 복잡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개발에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로 인한 이제 호환성 이슈라든지 이런 게 초기에는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준을 사용한다는 점이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보시면은 이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통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쉽고 원활하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시간 데이터 접근에 좀 더 편하고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작업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된 표준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에 바로 이 MCP가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핫한 기술 아마존 베드락과 MCP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개의 기술이 융합된다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시연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시연이 어떻게 됐는지 아키텍처 플로우와 다이아그램 그리고 결과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연에서 제가 이 시연을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시연을 준비할까 고민을 해서 한 3개 정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거를 갖고 나왔고요. 맨 아래 보시면 참고 URL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연은 외국 AWS에 SA가 올려놓은 링크인데요. 비교적 이제 결과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 아래에 있는 요 URL을 참고를 했고요. 그 URL을 참고로 해서 국내 사정에 맞게 살짝 수정을 한 버전이 바로 제 버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연에서 저는 MCP 클라이언트와 MCP 서버 둘 다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 노트북 환경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하려는 거는 사용자가 디르를 URL을 여기선 URL이라고 했는데 URL 2개를 제가 던져서 이 URL 2개를 비교 분석해서 800자 이내로 저한테 요약한 결과를 줘라는 게 이 시연의 결과 값으로 저한테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키텍처와 흐름을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URL 2개를 질을 합니다. 이 URL 2개를 던져주고서 이 URL 2개의 핵심 내용을 800자 이내로 요약해서 나한테 줘라고 쿼리를 던지면은 MCP 클라이언트는 저한테 질문받은 내용과 그리고 MCP 서버에 있는 옆에 보시면 MCP 서버 내에
펑션들이 있습니다. 비짓 웹페이지, 베리파이 링크, 뭐 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펑션 리스트들이 있으면은 그 리스트들을 컨버스 API, 참고로 이 컨버스 API는 아마존 베드락이 제공해주는 강력한 API입니다. 텍스트 기반의 어떤 거라도 이렇게 상호 연결 및 결과를 받는 게 가능해지기 쉽게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해주는 API니까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컨버스 API를 통해서 아마존 베드락한테 줍니다. 주는 거는 이게 되겠죠. 저 쿼리 내용과 그리고 이 툴 리스트를 주면은 아마존 베드락이 이 질문의 성격과 그리고 옆에 있는 펑션의 리스트를 보고서 아마존 베드락이 결정합니다. 어떤 툴을 사용할지. 그래서 그 결과를 툴 유스드라는 값으로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MSP 클라이언트는 어떤 툴을 사용할지를 받아서 그거를 전달을 해주고 MSP 서버는 어떤 툴을 사용할지를 베드락이 정해준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짓 웹페이지라는 도구를 사용했겠죠. 예, 비짓 웹페이지를 아마존 베드락에 선택한 결과인데 이 비짓 웹페이지는 URL에 대해서 사이트를 비짓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패치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하는 것까지가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장표가 길어가지고 한 장을 더 준비했고요. 그러면은 이 URL 두 개를 분석을 해서 결과로 나온 것을 이 MCP 서버는 다시 이 MCP 클라이언트로 그리고 컨버스 API를 통해서 베드락한테 보시면은 툴 리저트라는 결과 안에는 이제 이 패치된 요약된 정보들을 베드락한테 던지면은 베드락이 이 두 개의 결과 값을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해서 얘가 요약 내용들을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다시 MCP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주면은 이 베드락이 던져준 결과를 최종 사용자인 제가 받는 이런 데이터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환경을 설정할 때 설정한 환경들이니까 보시고요. 보시면 우선 이 시연을 위해서 물리 서버, 가상 서버, 컨테이너 같은 어떤 인스턴스를 올릴 이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 24를 사용했고요.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우분투 24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관리 도구는 요즘 핫하죠. UB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는데 PIP 대신으로 요즘 많이 각광받는 패키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 PIP랑 호환성은 똑같고 대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썬이 디펜던시로 필요한 이제 보토3라는 거 그리고 HTTPX 이런 게 필요하고요. 특히 보토3는 아마존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시연을 위해서만 아니라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인증 권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WS CLI 설치 및 자격 증명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베드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이 베드락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환경에 국내 리즌에 맞는 클라우드 3.5 소넷 버전 2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액세스 허가를 신청해서 요거를 받고서 요 인증을 요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요 환경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보시면은 이 각 리전 국내 리즌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3.5 소넷 버전 2를 사용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크로스 리전 인터페런스라는 옵션이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위에는 강제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저 그림 캡처 내용이고요. 이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파이썬 코드에서 이 모델 아이디로 사용하면 에러가 납니다. 모델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페런스 프로파일 아이디라고 따로 있어요. 요걸 사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 제가 이그샘플로 써놨는데 거의 비슷한데 앞에 에이펙만 좀 붙어 있는 게 좀 차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현 환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ARN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개 URL, 참고로 이 URL들은 제가 그냥 가서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랜덤으로 고른 겁니다. 그래서 URL 내용은 하나는 MCP에 대한 블로그고요. 하나는 A2A라고 A2A라는 프로토콜, 요거는 또 금년도 4월 달에 나온 또 새로운 기술입니다. 요 두 개에 대한 비교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쿼리한 내용이 이 왼쪽의 내용이고요. 이 URL 리스트 두 개를 주고서 요 내용을 읽고 비교해서 800자 이내로 요약해줘가 쿼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면은 내용 정리를 좀 잘해줬네요. MCP가 뭔지 그리고 A2A가 뭔지 정리를 좀 잘해줬네요. 요거는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고요.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에서는 아까 언급드린 A2A 프로토콜과 MCP를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MCP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부 자원이나 모델에 접근하기 위한, 그래서 요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은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버티칼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반면 A2A 기술은 에이전트끼리의 통신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겁니다. 즉 A2A,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니까 옆으로 가니까 호리존탈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기술은 나온 지 오래 안 됐고 요즘 각광받는 기술이고,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상호 보완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요 그림은 이 데이터 AI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트에 가니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제가 좀 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출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에티버스가 저희도 물론 AI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보다도 좀 더 진짜 그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많은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혹시 AI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그 질문을 주시면은 이런 전문 파트너들을 저희가 연결시키고 또한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스에서 방문해 보셔서 저희 내용들을 좀 확인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